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나원참입니다. 자, 손해평가사 1차 시험의 제2과목이죠. 농업재해보험 법령에 대해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보험 사업의 관리, 그러니까 사업의 관리는 이제 누가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재해보험의 사업은 재해보험 지금 농업재해보험의 사업을 총괄하는 데가 지금 어디죠? 사업 총괄이 농림식품부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 정책과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사업 총괄을 하는 거고, 근데 이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디로? 농구문으로 일단은 위탁을 했죠. 위탁을 했기 때문에 사업 관리는 누가 한다? 농구문에서 합니다. 사업 관리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업에 관리해가지고 나오죠. 자, 원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재해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업무가 지금 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가 지금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뭐 해버렸기 때문에 자, 1번의 기역부터 미연번까지 업무를 어디에다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다가 위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 관리는 어디서 한다? 사업 총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지만 사업 관리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운영은 누가 하죠? 재해보험 사업 운영은 재해보험 사업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NH 손보가 지금 하는 겁니다. 손해보험. 그러니까 원래는 재해보험 사업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사업 운영.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험회사들이 지금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 재해보험 사업자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업의 감독 기관은 어디죠? 감독 기관. 자, 이것들을 이제 감독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융위원회 그럽니다. 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분쟁 해결이 또 있죠. 분쟁 해결은 어디냐? 금융감독원이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심의기구가 있죠. 자, 심의기구는 두 군데가 있었잖아요. 농업재해보험심의회가 있고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죠. 그러니까 심의기구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해보험 사업을 지금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여기서 이제 사업 관리를 하는데 그 업무가 지금 뭐냐 이거죠. 원래는 지금 이게 장관의 업무였죠. 장관의 업무인데 이거를 지금 위탁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농구원의 업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관리를 해야 되느냐. 지금 뭐 재해보험 계약자들이 지금 가입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관리를 해야겠죠. 가입률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촉진 계획도 좀 수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재해보험 상품의 품목들을 이제 연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보급.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2차 공부를 해보니까 재해보험 상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농업수입 감소보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을 계속 지금 개발하고 연구하고 보급을 하게 되면 가입률이 엄청 높아질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험금이 많이 이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좀 개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기는 지금 법입니다. 법. 여기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해 관련 통계, 생산,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분석하는 자료 시스템을 모두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 인력을 육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 기법의 연구, 개발, 그리고 보급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지금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이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재해보험 사업자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하고 또 이제 약정 체결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재보험 약정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관련 업무를 또 담당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이 두 가지가 더 나오죠. 그리고 그 밖에 또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가 또 있으면은 그것까지 이제 사업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해야 할 업무들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죠. 자격시험. 자, 이 자격시험은 누가 담당하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농공원에서 지금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하고 사업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시험은 어디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손발이 안 맞죠. 그러니까 문제 오류들이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거 보면은 지금 농공원하고 산업인력공단이 지금 손발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 오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공인중개사인가? 그것도 지금 매년 시험 보고 나면은 아주 논란의 불이 활활 타오르던데 우리 손해평가사도 빨리 그것을 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마무리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의 수집 관리. 그러니까 통계 자료들을 이제 많이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구축을 해놔야 되기에 자, 이거는 이제 자료를 이제 요청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그 행정기관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들은 이 요청을 거절하면 안 되죠. 최대한 협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 보험 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다음에 지역별, 재해별 통계 자료를 수집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야 이제 이런 것들을 자료를 가지고서 뭐 해야 돼요? 사업 관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보험 대상의 현황, 그리고 보험 확대 예비 품목,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범 사업에 들어가는 품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에 세 가지 품목이 지금 시범 사업으로 새로 들어간다 그랬죠. 귀리하고 양상추, 그 다음에 시설 감자 이렇게 세 가지 품목이 예비 품목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범 사업이다 그러죠. 매년 지금 이와 같이 지금 추가로 들어갑니다. 지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목적물을 확대하고 그리고 또 모두 확대를 해야 돼요. 재해 보험이도 지금 빨리 확대하는 노력을 좀 보여야 되는데 재해는 계속 지금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리고 뭐 이제 병충해 조금 들어가고 지금 더 많은 그 재해 범위를 넓혀줘야 가입률이 좀 향상이 될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피해 원인과 규모 그리고 품목별 재배 또는 양식 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 자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죠.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이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따라줘야겠죠. 그리고 장관은 재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재해보험의 제도 및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조사, 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지능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할 일은 되게 많아요. 지금 뭐 시험도 그렇고, 이 재해보험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지금 왜 가입률이 그렇게 좋지 않느냐? 잘 좀 분석 좀 해봐야겠죠.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 동그라미 1번 및 3번에 따른 통계 수집, 그리고 관리,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또 위탁을 한다 이거죠. 장관이 또 하는 일이 너무 많나 봐요. 그래서 이런 통계 수집, 자료 관리,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구냐? 이게 또 시험에 나오죠.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자, 통계 수집 그리고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그랬죠. 자, 장관은 통계 수집, 관리,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이제 농협 중앙회입니다. 중앙회. 지역이 아니고 중앙회. 누가? 장관이 하는 거니까. 재보험 사업자가 위탁할 때는 지역 농협 중앙회 뭐 지역이었죠. 지역 품목별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산림조합 중앙회. 장관이 하는 거니까 다 중앙회하고 지금 상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협은행. 그리고 이제 정보 출연 연구기관 등 이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그다음에 보험 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 그다음에 농림축산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그다음에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마지막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다가도 위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는 이 기관들이 어딘지 또 잘 봐내야 됩니다. 주로 이제 중앙회죠. 중앙회, 농협, 그 다음에 산림조합, 그 다음에 수산업협동조합, 수협. 자, 여기는 전부 다 중앙회가 되고, 그리고 연구기관, 그 다음에 보험계리업으로 하는 자, 그리고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런 식으로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좀 암기를 해놓으세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업무를 위탁할 수 없는 기관은 어딘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업무를 일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자, 위탁받은 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이제 위탁하는지 다 알려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범사업입니다. 자, 시범사업은 신규 보험 상품을 지금 도입하려고 어떤 제한된 지역에서 운영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이전에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 재보험 사업자입니다. 자, 재보험 사업자는 신규 보험 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그냥 막 바로 전국적으로 바로 실시되는 게 아니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시범 사업을 먼저 실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범 사업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이것도 종종 나옵니다. 정부의 지원. 그러니까 시범 사업을 재보험 사업자가 단독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고 누구한테 정부에게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시범 사업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시범 사업 실시가 있습니다. 자, 재보험 사업자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려면 자, 일단은 사업 계획서를 누구에게? 장관에게 제출하고 그리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업 계획서, 시범 사업 계획서다 그러죠. 그럼 그 시범 사업 계획서에 지금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자, 대상 목적물, 그리고 이제 제한된 지역 그랬죠. 사업 지역이 어디냐?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몇 년 동안 할 거냐? 사업 기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상품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그리고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러니까 리을번은 지금 시험에 지금 사지선다형에 나올 수 없는 거니까 이 기억번, 미음번, 디귿번이 반드시 출제가 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하나를 더 집어넣어 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재보험 사업자는 시범 사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이제 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장관에게 제출해야겠죠. 왜?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결과를 보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사업 결과 보고서 이거를 작성해서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거기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또 들어가야 되느냐. 보고서에 자, 보험 계약 사항, 시범 사업 하는 동안에 보험 계약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험금 지급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반적인 사업 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운영은 재보험 사업자가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제도 개선, 이거에 관한 사항들 반드시 해야겠죠, 그것도. 그리고 이제 시범 사업이 이제 중단이 됐느냐, 또는 연장, 또는 확대, 이거에 관한 사항도 있으면은 보고사항에 집어넣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사업 결과 보고서를 받으면, 재보험 사업자로부터 사업 결과 보고서를 받으면 그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보험 상품의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 평가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자, 어떤 보험 목적물을 가지고서 어떤 보험 목적물에 가지고 그거에 대한 또 보험 상품이 개발이 돼 가지고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나 제도 개선 사항 등, 그리고 실적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신규 보험 상품으로, 정식 보험 상품으로 도입이 되느냐, 이걸 이제 검토 평가를 장관이 하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의 촉진, 뭔가 이게 사업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험 가입 촉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재보험 계약자들이, 보험 계약자들이 가입이 지금 조조하다. 왜 조조하냐? 그런 촉진 계획을 세워야겠죠. 뭐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정책 자금 지원이 보험료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들 다시 또 재고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정부는 농업인의 재해 대비 의식을 고양하고, 그러니까 뭐 재해 대비 의식만 고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원이 우선이죠, 지원이. 그래서 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정책 자금 지원이 따라야죠. 자금 지원 또는 신용 보증 지원 등을 해줘야 가입이 촉진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자동차처럼 책임보험처럼 이런 보험 제도를 또 개선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입이 힘들면은 부분만이라도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게끔 이런 걸 계속 연구를 해야겠죠. 누군가가 지금 연구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의 촉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재보험 사업자가 하네요. 재보험 사업자는 농업 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 가입 촉진 계획을 매년, 그랬죠. 매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금이 좀 많이 나와야 그래도 가입률이 좋아지겠죠. 뭐 지원도 좋고 보험료 지원만 갖고는 아니고, 어떤 이제 그 농사를 짓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뭐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나 조수해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피해에 따른 직접적인 보상이 그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해결책이 나오게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재보험 사업자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재보험 사업자는 좀 그런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지금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을 받고, 또 보험료,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운영을 하는데 아무래도 뭐 힘들겠죠. 그걸로 좀 여유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매년 이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장관들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 촉진 계획의 내용,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지금 보험 가입 촉진 계획 제출,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랬죠. 누가? 재보험 사업자가. 그러니까 보험 가입 촉진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전년도의 성과 분석, 그 다음에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 그
그리고 해당 연도의 보험 상품 운영 계획, 그리고 농업재해보험의 교육 및 홍보 계획, 그 다음에 보험 상품의 개선, 개발 계획.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전부 다 외워야 됩니다. 지금 성과 분석, 그 다음에 사업 계획, 그리고 해당 연도의 보험 상품의 운영 계획, 교육 홍보, 그 다음에 개선, 개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보험 가입 촉진 계획의 제출 사항에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골라라라고 하면은 또 여기에 없는 것들도 찾아내야겠죠. 그리고 이제 재해보험 사업자는 이 수립한 보험 가입 촉진 계획, 이거를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1월 31일까지. 보험 가입 촉진 계획. 결산 보고서는 어떻게 됐죠? 결산 보고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지나가면 또 개운해지잖아요. 결산 보고서는 2월 15일까지였죠. 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를 제출을 하고, 장관은 또 그거를 검토하고 심의해서 심의기구를 거쳐가지고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결산 보고서가 있고, 여기는 가입 촉진 계획서죠. 보험 가입 계획 촉진 계획서는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보면은 농업재해보험 법령상 재해보험 사업자가 수립하는 보험 가입 촉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해당되지 않느냐. 지금 농업재해보험기금 관리 및 운영. 이거는 지금 기금이란 말이에요. 재해보험 기금 관리 운용 계획. 이거는 촉진 계획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딱 바로 나오네요. 해당 연도 보험 상품의 운용 계획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개선 개발 계획도 있었죠. 전년도 성과 분석 및 해당 연도 사업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지금 1번에 딱 기다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다 보니까 정해진 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가끔 가다가 제 생각도 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법대로 법령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유 식별 정보 처리,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 신용 정보 뭐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개인 정보 또는 신용 정보,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자, 고유 식별 정보 처리 해가지고, 자, 재해보험 사업자는 재해보험 가입자 자격 확인할 때 뭐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 이제 확인하겠죠. 그때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물론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유출을 하면 안 되겠죠.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해보험 사업자는 상법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그 사무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은 또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위탁받은 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겠죠. 다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당연하죠. 자, 자격시험. 우리가 이제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뭐 하죠? 원서 접수를 하죠. 원서 접수할 때 이제 거기에 뭐 주민등록번호도 들어가고 개인 뭐 전화번호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증명사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거에 관한 사무를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처리할 수 있겠죠, 자료를. 그리고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무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손해평가사의 감독에 관한 사무, 재해보험 사업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무. 그러니까 재해보험 사업의 관리 감독은 누가 하는 거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이제 재해보험 사업자 그쪽에 이제 주민등록번호 자료를 또 처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규제의 재검토라는 게 있습니다. 규제의 재검토는 지금 장관은
손해평가인에 대한 겁니다.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입니다. 그건 2018년을 기준으로 매년 3년마다 2018년 기준입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이제 2021년에 한번 했겠죠. 3년 간격이니까 2021년 1월 1일에 한번 했을 거고 그 다음에 2024년 1월 1일 이제 재검토 기간이 지금 걸리잖아요. 3년마다 3년이 되는 해에 1월 1일 전까지니까 지금 이거 2024년 1월 1일 전이면은 2023년 12월 말까지네요. 그때까지 이제 재검토 했겠죠. 손해평가 자격 요건에 대해서. 또 이거 말고 이제 우리 이론서라고 있죠. 이론서도 재검토를 합니다. 이론서도 마찬가지로 3년마다 3년이 되는 해에 1월 1일 이전까지 해가지고 검토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2020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이거는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이거는 2020년 1월 1일 기준이고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재검토는 2018년 1월 1일 기준 매 3년마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뒤에 나오니까 다시 그때 가서 하시고 규제의 재검토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암기해 놓으세요. 그리고 보고 뭐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장관은 재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보험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재보험 사업자에게 재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일종의 관리죠,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청문. 청문은 이제 뭐 어떤 상황을 이제 들어본다 이거죠. 자, 장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벌칙이죠. 처분을 하려면 그 당사자에게 청문을 해야 된다 이거죠.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이것도 시험에 지금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의 업무 정지. 그러니까 자격 취소를 할 때는 분명히 이제 청문을 실시를 해라 이거죠. 근데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격 취소 당한 사람이 가서 청문을 할까요? 청문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청문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최소한 일단은 불러가지고 뭐 해라? 청문을 일단은 실시는 해라 이거죠. 실시하지 않으면 참가를 하지 않으면은 그건 뭐 실시하는 걸로 대처를 해야겠죠. 그리고 자격 취소를 해야겠죠. 그래서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와 업무 정지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이렇듯이 지금 이 사업 관리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총괄은 누가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데 그거를 지금 장관의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위탁을 준다 그랬죠. 그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관리를 합니다. 재보험 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 가입률 촉진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뭐 이제 손해평가인들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전부 하나하나 사업을 관리해 나가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머리 아프죠? 좀 쉬운 건 없어요. 지금 법들이다 보니까 외워야 할 것들은 많고 또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러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시험은 시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사항은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